가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나도 대중연설을 시도해 본 적이 있기는 하지만 도저히 안 되겠어요. 쉴 새 없이 다리가 후들거리고 어금니가 맞부딪히는 소리가 나니 말이에요. 믿기 힘들었겠지만 나에게는 무대 공포증, 마이크 공포증이 있는 모양이에요. 희망이 없다고요. 대중연설에 대해 그런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결코 당신 혼자만은 아니다. 데이비드 웰친스키와 에이미 왈라스가 쓴 목록의 책에 의하면 사람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두려움이 대중연설의 두려움이라고 한다. 놀랍게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이 순위에서 7등에 지나지 않는다. 이 놀라운 통계를 본 코미디언 제리 사인펠드는 이렇게 말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대중연설에 대한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훨씬 앞선다고 한다. 이는 다시 말해서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추도사를 하느니 차라리 관 속에 눕는 쪽을 택하리라는 의미이다. 나 자신도 그러한 두려움을 잘 알고 있다. 중학교 영어 시간에 바바라 블러드라는 선생님에게서 대중연설을 배웠던 순간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생님은 우리에게 조그만 카드를 이용해 연설을 준비하라고 했다. 원고를 보고 읽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메모를 보고 연설하는 방법을 가르치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나는 말할 내용을 잊어버릴까봐 너무나 걱정되었던 나머지 그 조그만 카드에 깨알 같은 글씨로 내가 할 말을 적어 놓았다. 막상 그분들 앞에 서자 나는 내가 써놓은 글을 읽을 수조차 없었다. 마치 탐조등 불빛에 잡힌 사슴처럼 완전히 얼어붙어 꼼짝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내 사춘기 시절 전체를 통해 그토록 당혹스러운 순간은 한 번도 없었다. 그때를 돌아보면 지금도 내가 이렇게 2번 다시 대중 앞에 설 용기를 낼 수 있었는지 의아하기만 하다. 그러나 웨이크 포트리스 대학 3학년 때 나는 연설 입문과 음악의 웅변적 해석이라는 2개의 필수 과목을 수강하게 되었다. 나는 그 강의를 통해 청중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재밌는 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 다음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연설을 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교내 라디오 방송국에서 인터뷰 프로그램을 생방송으로 진행하기까지 했다. 졸업 이후 대중연설은 내 삶의 중요한 일부분이 되었고 크고 작은 모임을 통해 수천 번의 강연을 하기까지에 이르렀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대중 앞에서 연설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내 인생은 극적인 전환기를 맞이한 것이다. 나는 대중연설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확실한 2가지 방법이 있음을 깨달았다. 첫째는 연습이다. 꿈속에서도 자신 있고 단호한 목소리로 연설할 수 있을 만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같은 내용을 조금씩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서로 다른 청중들 앞에서는 연설하는 가두연설의 기회를 포착하라. 대중연설의 두려움은 대부분 연설 도중에 할 말을 잊어버려 바보처럼 더듬거리며 진땀을 뻘뻘 흘리게 되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다. 자신이 해야 할 말을 완벽하게 알고 있으면 그런 두려움은 사라진다. 둘째는 자신감이다. 아무래도 자신감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래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있는 척이라도 하면 되기 때문이다. 속으로는 아무리 초조하고 불안하다 해도 겉으로는 어깨와 허리를 쫙 펴서 자신감과 확신에 찬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자신만만한 사람인 양 연기를 하면 이내 진짜로 자신감이 생기고 마음이 편안해진다. 심리학자들은 감정은 행동을 따른다고 말한다. 그러니 자신감 있게 행동하면 자신감이라는 감정이 따라온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샬럿에서 타이보이드 고급 학습 시스템을 운영하는 타이보이드는 우리 시대의 전설적인 대중연설가 가운데 한 사람을 이렇게 분석한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그가 입을 열면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실린다. 그는 청중들, 나아가 미국 국민들과 너무나도 강력한 연결고리를 만들어낸 나머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말이 인용된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가 연설할 때 그의 다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렸다는 사실을 아는가? 내 친구 하나가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경호원으로 활동했다. 그 친구는 케네디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마다 무대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 젊은 대통령은 난처한 질문을 태연하게 받아 넘기며 자신감에 넘치는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때마다 어김없이 그의 다리가 후들거리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한 두려움은 그의 연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역사는 이미 그 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리치 디보스와 같은 성공 영향력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입부터 열어야 한다. 두려움을 정복하라. 자신의 비전을 전달하라. 주변 사람들에게 동기와 활력을 불어넣어라. 리치와 같이 말하는 방법을 배우면 우리가 가지 못할 곳은 어디에도 없다.